나는 항상 가족이 내 전부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동생이 내 앞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쳤어. 너 없었으면 다 잘 됐을 텐데.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을 나왔다. 그런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과, 나중엔 원망, 그리고 복수의 시작.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나는 커피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김지은, 28살.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며 매일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아니, 전쟁은 아니었다. 그냥 나 혼자 싸우는 싸움장. 엄마는 부엌에서 동생의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다. 지은아, 너 오늘도 늦게 들어오냐? 은지가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피곤할 텐데 저녁 챙겨줘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알았어요. 은지는 내 동생, 22살. 대학생.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게 완벽한 아이. 적어도 부모님 눈에는. 아빠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지은아, 이번 달 월급 언제 들어와? 은지 학비가 또 밀렸어.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내 월급의 반은 항상 집으로 들어갔다. 은지의 학비, 옷, 여행비. 내가 왜 나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나는 장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은지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내가 밤새 울음을 달랬다. 은지가 아플 때, 내가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데려갔다. 그런데 왜 보상은 없고 오히려 비처럼 쌓이는 거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그런 거다. 희생하고 참고 사랑하는 것. 적어도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이번 프로젝트 리더로 해줄래? 내가 제일 믿을 만하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맡겨주세요. 일은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내 노력이 인정받았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은지의 전화가 왔다. 언니, 오늘 파티 있어. 데리러 와줄래? 친구들이랑 클럽 가는데 엄마가 안 된대.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탔다. 클럽 앞에서 은지를 기다리니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동생이 웃으며 나왔다. 언니, 고마워.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 그녀의 팔짱을 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 없으면 안 되지.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봐. 은지는 아직 젊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 나? 누가? 내 삶은 이미 가족에게 묶여 있었다. 그날 밤 은지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무슨 일? 문이 열리더니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다. 언니, 남친이랑 헤어졌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런데 은지의 눈빛이 이상했다. 분노와
질투. 언니는 왜 항상 그렇게 여유로워? 회사 다니고 친구 많고. 나처럼 안 망가지지. 나는 웃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가족이 있잖아. 그 말에 은지가 몸을 떼고 나를 노려봤다. 가족.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엄마 아빠가 은지만 챙기지. 언니가 돈만 버는 기계잖아. 그 순간 문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그만해. 지은이도 피곤할 텐데. 하지만 엄마의 눈은 은지를 향해 있었다. 나를 향한 건 무관심.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은지가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의 사랑은 모두 동생에게 쏠렸다. 나는 공부 잘하고 시험 1등하고 장학금 받고. 그런데 칭찬은 은지를 본받아졌다. 은지가 언니처럼 되고 싶대가니 은지가 나처럼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나?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다. 은지는 나를 피했다. 아니, 피하는 척하면서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아침 식사 때 언니 커피는 왜 그렇게 맛없어? 엄마, 언니가 사온 거잖아. 엄마는 웃으며 지은이가 바빠서 그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건 나에 대한 동정. 아니, 무시. 아빠는 더 심했다. TV를 보며 근지, 너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지은이처럼 회사 다니는 거. 은지가 아니요. 저는 자유롭게 살 거예요. 언니처럼 얽매이지 않고. 그 말에 아빠가 웃었다. 그래,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나는 참았다. 직장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도 집에 가서 말하지 않았다. 축하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은지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를 사서 선물을 포장해서. 파티 당일 친구들이 모인 거실에서 은지가 소리쳤다. 이 선물 뭐야? 언니 취향이잖아. 나한테 맞는 거 사오지 그랬어. 친구들이 웃었다. 나는 미안, 다음에 고칠게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왜 항상 나인가? 왜 내 노력은 항상 발밑에 깔리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폭발이 일어났다. 은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언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은지가 울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날만 챙겨. 너 돈 버는 게 다야? 너 없었으면 나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났어. 그 말에 엄마 아빠가 달려왔다. 은지야, 진정해. 하지만 엄마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지은아, 내가 은지를 너무 압박한 거 아니야? 은지가 스트레스 받았어. 나는 얼어붙었다. 압박. 제가요. 제가 언제? 아빠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내가 장녀이니까 참아. 은지가 아직 어리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은지가 다시 소리쳤다. 언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너 없었으면 다 행복했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침묵했다. 아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지은아, 내가 좀 더 이해해줘 라고 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해. 내가 28년 동안 이해한 게 부족했나? 나는 짐을 챙겼다. 나갈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은지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가네. 이제 편해. 옛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울의 밤거리가 흐려졌다. 친구의 집으로 갔다. 지은아, 무슨 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가족이 날 버렸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월세는 비쌌지만 자유였다. 출근길에 더 이상 도시락 걱정 없이 커피숍에 들렀다. 회사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 처음으로 나 혼자 미소 지었다. 지은 씨, 요즘 빛나네 동료의 말에 나는 고마워라고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전화가 왔다. 처음엔 엄마. 지은아, 집에 와. 은지가 걱정돼. 나는 엄마, 저도 걱정돼요. 왜 날 버린 거예요? 엄마는 울었다. 그런 거 아니야? 은지가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빠. 월급 보내. 은지 학비가. 나는 웃었다. 아빠, 이제 제 돈이에요. 아빠는 화를 냈다. 내가 장녀잖아. 배신이야, 배신. 누가? 그 후로 전화는 매일 왔다. 은지의 메시지. 언니, 미안. 술김에 그랬어. 집에 와. 나는 읽고 지웠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왜 미안한 척해? 진심이 아니잖아. 일주일 후, 은지가 직접 왔다. 원룸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언니, 나 잘못했어. 부모님도 후회해. 가족인데 왜 그래? 나는 문을 열었다. 가족. 그날 내가 소리쳤을 때 부모님은 날 동의했어. 그게 가족이야. 은지가 무릎 꿇었다. 언니, 내가 질투했어. 언니가 항상 완벽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안 돼서. 나는 차를 타주며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 남친과 헤어진 후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언니 탓으로 돌린 거야? 미안해.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었다. 다음 날 엄마의 전화. 지은아, 은지가 자해하려 해야 내 탓이야.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은지를 봤다. 팔에 상처. 의사가 스트레스예요. 가족 갈등이 원인지 부모님은 나를 노려봤다. 내가 나가서 은지가 이렇게 됐어. 나는 소리쳤다. 제가 28년 동안 희생한 게 뭐예요? 은지 학비, 집세, 모든 걸 제가 했어요. 그런데 왜 저만 탓해요? 아빠가 은지가 너보다 소중해 라고 했다. 그 말에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병원을 나왔다. 전화가 다시 왔다. 이번엔 은지. 언니, 나 죽을래. 내가 날 버렸으니까. 나는 차단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왜 나만 죄인인가? 시간이 흘렀다. 2달. 나는 새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프로모션, 보너스. 친구들과 여행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처음으로 웃었다. 지은아,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번호로. 너 때문에 은지가 자살 시도했어.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녹음된 엄마의 목소리.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이에요. 경찰이 가족 문제네요. 대화하세요. 대화. 이미 늦었다.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은지를 봤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언니, 제발. 부모님 아파. 내가 돈 좀. 나는 지나쳤다. 은지야, 이제 그만해.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나갔어.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 아빠의 글씨.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 은지가 미쳤어, 미쳤어? 은지가? 아니, 가족 전체가 미쳤다. 그날 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렸을 때 은지가 태어났다. 엄마가 딸 하나 더 하며 기뻐했다. 나는 6살. 엄마, 나도 사랑해. 엄마가 당연하지라고 했지만 눈은 은지에게. 학교에서 1등 했을 때 아빠가 은지한테 보여줘라고 했다. 내 성적표를 동생 장난감으로 삼았다. 18살, 대학 입시. 나는 의대 포기하고 경영학과 갔다. 은지가 의대 갈 수 있게 부모님의 말 나는 순종했다. 22살, 첫 직장. 월급의 70% 집으로. 은지 유학 보내자 유학. 은지는 그냥 놀러 갔다. 모든 게 쌓였다. 그리고 폭발했다. 은지의 그 소리. 너 때문에 망쳤어. 부모님의 동의.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이번엔 변호사. 은지 씨가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정신적 피해로 고소?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녹음. 28년의 희생 증명. 법정 날이 왔다. 서울지방법원. 은지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피고는 가족을 버리고 피해자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증거를 보세요. 내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은행 기록, 10년간 5억 원 송금. 메시지, 언니, 돈 보내, 녹음, 그날 밤의 대화. 은지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하니 은지가 한 말, 너 때문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은지가 울었다. 그건. 술김에 엄마 아빠는 후방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번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피고의 피해가 큽니다. 은지는 패소했다. 법정 밖에서 엄마가 다가왔다. 지은아, 이제 용서해. 나는 용서? 왜요? 여러분이 날 용서한 적 있어요. 아빠가 우리가 잘못했어. 은지가 나는 끊었다. 은지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의 전화. 차단된 번호지만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 죽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경찰에 다시 신고. 위협입니다. 그 후 전화는 줄었다. 하지만 꿈에서 그날 밤이 반복됐다. 은지의 절규, 부모님의 고개 끄덕임.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 이게 복수인가? 아니, 그냥 해방. 새로운 루틴. 요가, 책 읽기, 데이트 앱 처음 만난 남자, 가족 이야기 해줄래? 나는 웃었다. 좀 복잡해. 하지만 점점 말하게 됐다. 나는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나를 찾았어. 그는 안아주었다. 그게 중요해. 3달 후 소식이 왔다. 은지가 대학 중퇴했다. 부모님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아빠의 전화. 지은아, 엄마가 너 보고 싶대. 나는 방문했다. 병실에서 엄마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가 몰랐다. 나는 잡았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늦었어요. 은지는 없었다. 은지. 도망쳤어. 내 탓이라면서. 나는 병원을 나와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가족의 가스라이팅? 맞다. 그들은 날 미치게 만들었다. 너가 과민해. 은지가 어리니까 그 말들. 상담에서 울었다. 처음으로. 왜 나만. 집에 돌아와 옛 사진을 봤다. 가족 사진. 내 미소가 어색했다. 불태웠다. 쟤를 한강에 뿌렸다. 이제 자유야. 전화가 다시 왔다. 은지의 새 번호. 언니, 나 임신했어. 남친 버렸어. 도와줘, 임신. 나는 축하해. 혼자 할 수 있어. 끊었다. 그녀의 선택. 내 선택.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 상금 받았다. 여행 가자. 유럽.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와인 한 잔. 지은아, 행복. 나는 네오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가족의 빈자리. 여행에서 돌아오니 변화가 있었다. 부모님 집 근처 카페에서 아빠를 봤다. 늙은 모습. 지은아, 앉아. 나는 앉았다. 아빠, 무슨 일? 아빠가 울었다. 은지가 아이를 낳았어. 혼자서. 우리가 키우는데 버거워. 나는 그래요. 아빠가 내 도움 필요해. 너만 믿어. 웃었다. 아빠, 28년 동안 제가 믿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집으로 가는 길, 엄마의 메시지. 지은아, 엄마 사랑해. 사랑. 처음 들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은지의 아이, 내 조카. 사진이 왔다. 작은 아기. 귀여웠다. 하지만 언니, 봐줄래? 메시지에 나는 언젠가 라고 했다. 서두르지 않기로. 새로운 관계. 남자친구, 민준. 가족 이야기. 이제 괜찮아. 나는 내 과거예요. 우리는 산책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봤다. 이 도시가 날 키웠어. 상처도, 힘도. 민준이 너 강해? 아니, 그냥 살아남았다. 하지만 밤에 꿈, 은지가 소리치는 꿈, 너 때문에 깨서 민준을 안았다. 괜찮아. 응, 복수는 끝났나? 아니, 여전했다. 내 마음속. 1년 후, 은지가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언니, 미안해. 나의 잘못했어. 아이가 웃었다. 나는 안아봤다. 부드러운 피부. 이름이 뭐야? 지은이. 내 이름. 가슴이 떨렸다. 왜? 은지가 전이처럼 강해지길.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그녀의 이야기. 중퇴 후 일자리 찾기 힘들어. 부모님 도움 받았지만 언니 탓하며 싸움. 나도 깨달았어. 언니가 희생한 거. 엄마 아빠는 변했다. 상담 받는다고. 우리 잘못 인정했어. 나는 좋아요.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초대. 테이블에 앉아 어색한 대화. 지은아, 요즘 어때? 좋아요. 은지가 선이 덕분이야. 덕분? 아니, 내 덕. 밤에 민준에게 말했다. 가족이 돌아오려 해. 그는 내 선택이야. 나는 선택했다. 거리를 두자.
천천히 이 복수는 용서가 아니었다. 그냥 놓아주는 거. 2해 후 나는 결혼했다. 민준과 작은 아파트. 은지의 아이, 이제 2살. 종종 놀러 온다. 지은 이모, 웃는 얼굴.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하지만 나는 경계했다. 지은아, 우리 다시 가족, 엄마의 말에 dim이 가족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은지는 직장 잡았다. 마케팅. 언니 따라 나는 웃었다. 너답게 해, 그녀의 눈에 감사. 하지만 과거 상처는 희미하지만 남아. 때때로 전화. 오늘 힘들어, 나는 참아. 너 할 수 있어, 왜 내가 그랬듯.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소리, 고개 끄덕임. 그게 날 만들었어. 복수는 성공했다. 그들은 후회했고 나는 자유로웠다. 이제 창밖 한강을 보며 생각한다. 가족은 상처지만 사랑이기도 했다. 은지가 아이를 재우며 말한다. 언니,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됐어. 이제 새로 시작해. 민준의 손을 잡고 산책. 미래를 향해. 하지만 문득 묻는다. 용서란 무엇일까? 잊는 거. 아니, 기억하면서도 안아주는 거. 그날의 절규가 아직 가슴에 맴돈다. 너 때문에 망쳤어, 정말? 아니, 우리 모두 망쳤던 거. 그런데 왜 나만? 그 질문이 영원히 남는다.